여러분, 혹시 평생 동안 진짜 과일의 맛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트 진열대에 예쁘게 포장된 크고 윤기 나는 과일들을 보며 입맛을 다셨지만 막상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밍밍한 물맛이나 기분 나쁜 신맛에 실망하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미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놀라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정원이나 작은 텃밭에 심기만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완벽한 과일을 맺는 최고의 추천 품종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오늘 영상 중반부에서는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도 심지 않지만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어 전 세계 미식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 칭송하는 비밀의 열매 하나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과일의 정체를 알게 되시면 당장 묘목시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상업용 과일 시장이 우리에게 숨겨온 진짜 달콤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품종 이야기에 앞서 왜 우리가 직접 과일을 길러 먹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상업적 농업은 맛이나 향기보다는 운송의 편리함, 긴 보존기간, 그리고 병충해에 견디는 튼튼한 껍질에 초점을 맞추어 과일을 개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년 365일 언제든 과일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정원 앞마당에서 갓 따서 베어 물었던 그 숨막히도록 달콤하고 복잡한 향기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백 년 동안 맛과 향을 보존해온 오래된 품종들과 홈가드닝에 최적화되어 기르기 쉬우면서도 환상적인 맛을 내는 새로운 품종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블루베리, 산딸기, 딸기 같은 베리류부터 사과와 배 같은 교목류에 이르기까지 정원사는 자신의 땅에 어떤 씨앗을 품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품종들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맛을 되찾아줄 최고의 후보 선수들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주인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달콤함의 대명사,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분들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장에 나가 가장 크고 푸릇푸릇해 보이는 딸기 모종을 아무거나 덥석 집어옵니다. 그리고는 정원에 남는 공간에 대충 심어두고 물만 주면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커다란 딸기가 열릴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착각에 빠지곤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거대한 오해입니다. 딸기 농사의 성패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딸기는 열매를 맺는 시기와 특성에 따라 크게 1년에 단 한 번,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폭발적으로 열매를 쏟아내는 일기성 딸기와 봄부터 가을까지 조건만 맞으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사계성 딸기로 나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정원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봄에 온 가족이 모여 1년치 딸기잼을 한 솥 가득 끓여낼 계획이라면 일기성 딸기를 심어야 엄청난 수확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여름 내내 텃밭을 오가며 매일 몇 알씩 신선한 딸기를 따먹는 소소한 기쁨을 원하신다면 사계성 딸기가 완벽한 선택이겠죠. 품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남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 심는다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밭을 보며 한숨만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딸기의 세계에서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검증되고 또 검증된 최고의 품종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뜯어보며 여러분의 정원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울 완벽한 전략을 세워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봄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 조생종 딸기 품종부터 살펴볼까요? 이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노야라는 녀석입니다. 이 품종을 정원에 심어둔다는 것은 남들이 아직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신맛 나는 하우스 딸기를 살 때 여러분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완벽하게 익은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노야는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늦은 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인 서리가 내려도 끄떡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기특한 품종입니다. 열매의 크기도 제법 큼직하고 무엇보다 그 색깔이 마치 보석처럼 짙고 매혹적인 붉은색을 띄어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만듭니다. 맛은 어떨까요? 당도와 산도가 기가 막힌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과 달콤함이 봄의 나른함을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조생종 대안으로는 알바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알바는 호노야보다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해서 수확 후에 보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아주 예쁜 원뿔형으로 고르게 자라기 때문에 수확해서 예쁜 바구니에 담아 이웃들에게 선물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흙을 약간 산성으로 맞추고 볏짚으로 토양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꼼꼼히 해준다면 이 조생종 딸기들은 여러분의 봄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눈부시게 만들어줄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조생종 딸기가 지나간 자리를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맛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만 생종 딸기들이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여름까지 달콤함을 이어가고 싶다면 폴카와 말비나라는 두 품종의 이름을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폴카는 이름부터 경쾌하지만 그 맛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럽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 중 하나로 항상 손꼽히는 폴카는 열매 속까지 진한 붉은색으로 꽉 차 있어 잼이나 시럽을 만들었을 때 그 색감과 향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생과로 먹었을 때는 마치 야생 산딸기를 먹는 듯한 아주 깊고 풍부한 숲속의 향기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반면 말비나는 딸기 시즌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딸기들이 열매 맺기를 멈추고 지쳐갈 무렵 말비나는 아주 느긋하게 크고 검붉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품종보다 잎이 유난히 크고 짙은 녹색을 띠어 병해충에도 꽤 강한 편이죠. 특히 말비나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과육이 쉽게 무르지 않고 단맛을 꽤 잘 유지한다는 기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정원 한편에서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는 큼직한 말비나 딸기를 수확해 시원한 얼음물에 띄워 먹는 그 짜릿한 기분을 말입니다. 이렇게 수확 시기가 다른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딸기를 정원에 골고루 섞어서 심어두면 여러분은 봄부터 늦여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선하고 환상적인 딸기를 끊임없이 맛볼 수 있는 완벽한 딸기 릴레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딸기로 입맛을 돋우었다면 이제는 정원에 야성적인 매력과 고급스러운 향기를 더해줄 산딸기, 즉 라즈베리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키우기에 도전했다가 실패의 쓴맛을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의 9은 가지치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라즈베리는 열매 맺는 습성에 따라 여름 딸기와 가을 딸기로 나뉘며 이 둘은 기르는 방식과 가지를 자르는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대로 무작정 가위를 들이댔다가는 다음 해에 단 한 알의 열매도 구경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열매를 맺는 라즈베리는 전년도에 길게 자라난 묵은 가지에서 이듬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올해 새로 땅에서 솟아난 초록색 줄기는 소중히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라즈베리는 올해 봄에 새롭게 자라난 가지의 끝부분에서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당해 연도에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생물학적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라즈베리 정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원리만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신다면 라즈베리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키우기 쉽고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안겨주는 아주 고마운 효자 식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름과 가을을 책임질 구체적인 영웅 품종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 라즈베리 중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품종은 바로 라시카입니다. 라시카를 정원에 심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 아침 거대한 보석을 수확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엄지손가락 마디보다도 큰 길쭉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폭발적인 과즙은 시중에서 파는 냉동 라즈베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여름 품종으로는 소콜리카가 있습니다. 소콜리카는 라시카에 비해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하고 모양이 동글동글해서 아주 예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 밝은 빨간색으로 반짝여서 정원의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이런 훌륭한 여름 라즈베리들을 키울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열매가 무겁고 가지가 위로 길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오면 가지가 꺾이거나 바닥으로 쳐져 열매가 흙에 닿아 썩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튼튼한 지지대나 와이어를 설치하여 가지들이 기대어 자랄 수 있도록 묶어주어야 합니다. 열매 수확이 완전히 끝난 늦여름에는 올해 열매를 맺었던 낡고 갈색으로 변한 묵은 가지들만 바닥에서 바짝 잘라내어 버리고 새로 자라난 싱싱한 초록색 가지들만 남겨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여름 라즈베리 가지치기의 핵심 비법입니다. 가지치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즈베리 키우기를 망설이셨나요? 그렇다면 복잡한 머리 아플 일 없이 아주 쉽게 그야말로 게으른 정원사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을 라즈베리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가을 라즈베리의 전설이자 베스트셀러인 폴라나와 폴카 품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두 품종은 늦여름인 8월 하순부터 시작해 서리가 내리는 11월 늦가을까지 다른 과일들이 모두 자취를 감출 때 홀로 끊임없이 열매를 생산해내는 기적의 식물입니다. 폴라나는 아주 튼튼하게 직립해서 자라기 때문에 번거로운 지지대가 거의 필요 없고 폴카는 폴라나보다 맛이 조금 더 달콤하고 향기가 진해서 생으로 먹기에 최고입니다. 가을 라즈베리가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그 경이로울 정도로 쉬운 가지치기 방법에 있습니다. 가을 늦게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나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 위로 튀어나온 모든 가지를 예촉이나 전지가위로 바닥에서 10cm만 남기고 싹둑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해 봄이 되면 그 밑동에서 새롭고 힘찬 새순들이 바글바글 올라와 당해 가을에 다시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병충해에 감염된 낡은 가지를 겨울 동안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 식물 전체가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정원을 처음 가꾸는 초보자이거나 가지치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달콤한 열매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폴라나와 폴카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품종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실패하는 과일, 신이 내린 보랏빛 항산화 캡슐인 블루베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마트나 시장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사다가 화단에 곱게 심고 매일 물을 주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말라 죽어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야 할 블루베리에 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는 일반적인 흙, 즉 우리가 텃밭에 쓰는 평범한 흙이나 상토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블루베리는 뿌리의 구조가 매우 특이해서 흙의 산도가 pH 4.5에서 5.5 사이에 아주 강한 산성 상태일 때만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진화한 식물입니다. 평범한 흙에 심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블루베리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법은 바로 산성 피트모스라는 전용 흙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을 때도 구덩이를 아주 크게 파고 그 안을 피트모스로 가득 채워야 하며 화분에 심을 때는 100%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섞어 물 빠짐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흙의 비밀 하나만 완벽하게 깨닫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블루베리 농사는 이미 70%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흙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패 확률 제로에 도전하는 최고의 블루베리 품종들을 시기별로 만나보러 가실 차례입니다. 블루베리 수확에 짜릿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조생종의 영원한 황제 듀크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단 하나의 품종을 꼽으라면 열의 9은 주저없이 듀크를 외칠 것입니다. 듀크의 가장 큰 장점은 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 봄철의 갑작스러운 늦서리 피해를 기적적으로 피해 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열매가 익는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초여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크고 단단한 열매를 쏟아냅니다. 가지가 축 늘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자라기 때문에 좁은 베란다나 마당의 화분에서 키우기에도 형태가 아주 예쁘게 잡힙니다. 듀크의 맛은 튀지 않고 아주 은은하고 깔끔한 달콤함을 지니고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죠. 듀크와 함께 초여름을 장식할 또 다른 명품 조생종으로는 스파르탄이 있습니다. 스파르탄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열매의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커다랗고 무엇보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톡 터지는 그 폭발적인 과즙과 진하고 우아한 풍미가 모든 블루베리 품종을 통틀어 단연 1등으로 꼽힙니다. 다만 스파르타는 뿌리가 흙의 환경에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과습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성 피트모스를 듬뿍 사용하고 배수 구멍이 큰 화분에 심어 바람이 잘 통하게만 관리해 준다면 스파르타는 여러분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블루베리계의 에르메스와 같은 최고급의 맛으로 확실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조생종 블루베리를 아쉽게 다 따먹어갈 즈음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본격적인 수확의 축제를 벌여줄 중생종 품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책임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심겨지는 기준이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크롭입니다. 블루크롭은 마치 교과서처럼 모범적인 블루베리의 표본입니다. 추위, 더위, 건조함, 심지어 정원사의 가벼운 실수까지도 무던하게 견뎌내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파란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첫 블루베리 나무를 고른다면 무조건 블루크롭으로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맛 또한 훌륭해서 신맛과 단맛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평범함을 거부하고 정원을 방문하는 이웃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챈들러라는 품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챈들러는 블루베리 세계의 거인입니다. 오버가 아니라 정말 탁구공에 육박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가톤급 열매가 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거대한 열매가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챈들러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수확 기간이 한 달 넘게 아주 길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심심할 때마다 정원에 나가서 거대한 블루베리를 똑똑 따먹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튼튼함의 대명사 블루크롭과 크기의 제왕 챈들러, 이 두 품종만 나란히 심어두어도 여러분의 여름 정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블루베리 농장이 될 것입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과일 파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 정원사들은 만생종 블루베리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늦가을까지 쭉 끌고 갑니다.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아름다운 법이죠. 이 시기에 빛을 발하는 훌륭한 품종 중 하나는 넬슨입니다. 넬슨은 열매의 크기도 상당히 크고 과육이 아주 단단해서 씹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특히 넬슨 특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매력적인데 가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그 단맛이 뼛속까지 깊숙하게 스며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의 형태도 위로 곱고 깔끔하게 자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시즌의 가장 마지막 문을 닫는 대미의 장식은 엘리엇이라는 품종이 담당합니다. 엘리엇은 다른 품종의 아이피들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갈 9월과 10월에도 꿋꿋하게 파란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약간의 기분 좋은 쌉싸름한 맛과 톡 쏘는 신맛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강렬한 단맛에 물린 미식가들이 특히나 열광하는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엘리엇 품종을 수확하여 가을에 따뜻한 머핀을 굽거나 잼을 만들면 그 새콤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품종들을 치밀하게 안배하여 심는다면 여러분은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결코 마르지 않는 신선한 블루베리 샘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과일들도 훌륭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과일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약속드렸던 아는 사람만 몰래 심어 먹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의 봉인을 해제할 시간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사스카툰 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위도실리바나 주니베리 혹은 아멜란키에르라는 다소 낯선 이름표를 달고 묘목시장의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곤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예쁜 하얀 봄꽃에만 반해서 관상용 정원수로 심을 뿐 정작 그 꽃이 지고 난 뒤 열리는 보랏빛 열매가 인간의 혀가 느낄 수 있는 궁극의 맛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외모만 보면 영락없이 블루베리처럼 생겼지만 입에 넣고 깨무는 순간 블루베리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향연이 펼쳐집니다. 짙은 체리의 달콤함, 고소한 아몬드의 풍미, 그리고 사과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섞인 듯한 복합적인 맛이 마치 마법처럼 입안을 감쌉니다. 유럽과 북미의 과일 품평회에서 맛 테스트를 하면 블루베리를 가볍게 누르고 항상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과일이 바로 이 사스카툰 베리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과일이 왜 마트에서는 팔리지 않고 우리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었을까요? 열매가 익으면 너무나 부드럽고 껍질이 연해서 기계로 수확하거나 먼 거리를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적의 맛은 오직 자신의 정원에 이 나무를 심고 손으로 직접 따서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들의 음식인 셈입니다. 사스카툰 베리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환상적인 맛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고 보랏빛 도는 열매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생존의 비밀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북미 대륙의 척박하고 추운 평원이 고향인 이 식물은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 그들은 말린 버팔로, 고기와 지방, 그리고 바로 이 사스카툰 베리를 으깨어 섞어 페미컨이라는 고단백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만들었습니다. 사스카툰 베리의 강렬한 풍미가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열매에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괴혈병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의 분석 결과는 원주민들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사스카툰 베리는 현존하는 베리류 중에서 황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칼슘, 철분의 함량이 블루베리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슈퍼푸드 중의 슈퍼푸드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비싼 영양제를 한 주먹씩 삼키는 대신 정원 앞마당에 심어진 사스카툰 베리 나무에서 갓단 신선하고 달콤한 열매 한 줌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역사 속 생존의 열쇠이자 현대의 영양보고인 이 신비로운 열매가 단지 배송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대인들의 식탁에서 잊혀졌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비밀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스카툰 베리가 정원사들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에 자신이 없는 이른바 마이너스 손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박수를 치셔도 좋습니다. 앞서 제가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까다로운 산성 피트모스 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스카툰 베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은 블루베리와 생김새와 맛이 비슷하면서도 흙의 종류를 전혀 가리지 않는다는 엄청난 무던함에 있습니다. 찰흙이든 모래흙이든 돌밭이든 가리지 않고 뿌리를 쑥쑥 내리며 미친 듯이 잘 자랍니다. 게다가 영하 30~40도의 살인적인 추위도 코웃음치며 견뎌내고 한여름의 지독한 가뭄에도 잎사귀 하나 마르지 않는 경이로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병충해에도 워낙 강해서 독한 농약을 칠 필요도 전혀 없으니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정원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는 완벽한 유기농 무농약 과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저 정원의 볕이 잘 드는 적당한 빈 공간에 묘목을 툭 심어두고 가끔 물이나 주며 잊고 지내다 보면 이른 봄에는 벚꽃보다 아름다운 새하얀 꽃송이들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초여름이 되면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빽빽하게 보랏빛 열매를 매달아 줍니다. 흙을 맞추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지프로 감싸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기르기 쉬운 완벽한 나무. 이것이 바로 사스카툰 베리를 정원에 반드시 심어야만 하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사스카툰 베리 중에서도 어떤 품종을 골라야 수확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품종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스모키입니다. 이름은 스모키지만 맛은 전혀 매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도가 극도로 높고 특유의 과일 향이 아주 짙게 농축되어 있어서 한 알만 씹어도 꿀을 머금은 듯 입안의 단맛이 폭발합니다. 열매 크기도 적당하고 매년 수확량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든든한 녀석이죠. 만약 크기로 이웃들의 기선제압을 하고 싶으시다면 티센이라는 품종이 정답입니다. 티센은 사스카툰 베리 품종들 중에서 열매 알맹이가 가장 크고 굵게 열립니다. 오동통하고 육즙이 풍부해서 파이나 타르트를 구울 때 넣으면 그 씹히는 식감과 흘러나오는 보랏빛 즙이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조금 색다른 맛을 원하신다면 마틴 품종을 눈여겨보세요. 마틴은 열매가 일찍 익는 조생종에 속하며 당도와 산도가 기가 막힌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서 씹을수록 상쾌한 맛이 일품입니다.
수확한 열매들을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더운 여름날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카페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음료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고급스러운 아몬드 체리 향이 감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리미엄 음료가 완성될 것입니다. 정원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스모키와 티센을 한 그루씩 나란히 심어보세요. 봄날의 아름다운 꽃부터 여름날의 황홀한 맛까지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매일 축제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제 베리류의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와 묵직한 존재감으로 정원의 중심을 잡아주는 과일의 왕, 사과나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 산처럼 쌓여있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새빨간 사과들을 보면 절로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와서 예쁘게 깎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종이를 씹는 듯한 퍼석함이나 아무런 향기도 없는 밍밍한 물맛에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업용 사과들은 오직 크기와 색깔, 그리고 떨어져도 멍이 들지 않는 단단함만을 목적으로 수십 년간 교배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가 본래 가지고 있던 꽃향기와 벌꿀 같은 풍미, 그리고 혀끝을 맴도는 복잡 미묘한 산미는 철저하게 거세되고 말았죠. 진정한 사과의 맛은 왁스를 칠해 반짝이는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며 완벽하게 후숙된 과육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원에 직접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거대한 상업 자본이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가짜 사과 맛에서 벗어나 인간이 수백 년 전부터 즐겨왔던 원초적이고 진정한 풍미를 되찾는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좁은 화분이나 작은 화단에서도 사람 키만 하게 자라도록 개량된 난쟁이, 대목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마당이 넓지 않아도 누구나 사과나무 한 그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잃어버린 사과의 영혼을 되살려줄 놀라운 품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진정한 고전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안틱 사과 품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유럽과 러시아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사과, 안토노브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무조건 달기만 한 사과에 길들여진 분들이라면 처음 안토노브카를 맛보고 그 강렬함에 눈을 질끈 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과는 엄청나게 강렬한 산미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짙은 지방 안에 몇 개만 두어도 온통 천연 사과 방향제를 뿌린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안토노브카의 진가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불을 만났을 때 극대화됩니다. 열을 가해도 과육이 뭉개지지 않고 그 놀라운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사과파이나 잼을 만들 때 이 품종을 따라올 사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콕스 오렌지 피핀 역시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사과는 단맛, 신맛, 배향, 오렌지 향이 입안에서 오케스트라처럼 폭발하는 극강의 복합적인 맛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 사과 감정사들의 절대적인 찬사를 받습니다. 비록 이런 오래된 고전 품종들은 껍질이 약간 거칠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마트의 진열대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깊은 맛의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결코 겉만 번지르르한 현대의 개량 사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 사과 품종들이 훌륭한 맛을 가진 대신 병충해에 약해 관리가 까다롭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정원을 꿈꾸는 현대 정원사들에게 병에 걸려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나무는 크나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현대 육종학이 이룩한 최고의 성과가 바로 질병 저항성 사과 품종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라이카와 토파즈라는 품종입니다. 사과나무를 괴롭히는 가장 끔찍한 불치병인 흑성병에 대해
아주 강력한 선천적 면역력을 유전자에 새기고 태어난 기특한 녀석들이죠. 독하고 냄새나는 농약을 치며 기침을 해댈 필요 없이 그저 자연의 햇살과 비에 맡겨두어도 가을이 되면 붉고 노란 흠집 하나 없는 예쁜 사과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줍니다. 특히 라이카는 과육이 촘촘하고 아주 달콤해서 깎아먹기에 최고이며 토파즈는 단맛 속에 톡 쏘는 상큼함이 절묘하게 숨어 있어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루비놀라 역시 병에 극도로 강하면서도 비타민C 함량이 다른 사과의 두세 배에 달하는 천연 비타민 덩어리 품종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주말의 휴식을 노동으로 망치고 싶지 않은 현명한 식집사라면 망설일 필요 없이 이런 현대의 병 저항성 품종들을 정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당당하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일은 그 어떤 과일보다 우아한 자태와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하는 배입니다. 예로부터 서양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배나무를 심을 때 나를 위해 심지 말고 나의 손자를 위해 심어라라는 유명하고도 무시무시한 속담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예전의 배나무들은 한번 흙에 심어두면 10년은 좋게 기다려야 간신히 첫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이 더디고 몸집이 거대해지는 까다로운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 때문에 배나무 키우기를 아예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캐묵은 미신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좋습니다. 현대과학은 마르멜로라는 아주 특별한 외성대목, 즉 나무를 작게 자라게 하고 빨리 열매를 맺게 하는 마법의 뿌리에 배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이 대목 기술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묘목을 사서 정원에 심으시면 빠르면 바로 내년, 늦어도 2, 3년 안에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황금빛 배가 큼직하게 열리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수확의 짜릿함만이 남은 것이죠. 배나무는 잎이 윤기나고 수영이 아름다워서 정원 한가운데 포인트 조경수로 세워두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식물입니다. 자, 이제 지루한 기다림 없이 가장 달콤한 보상을 안겨줄 유럽과 아시아의 명품배 품종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부드러운 서양배를 맛보고 싶다면 전 세계 배 시장의 절대 강자 콘퍼런스 품종을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길쭉하고 우아한 조롱박 모양의 껍질은 마치 녹슨 구리처럼 매력적인 갈색을 띠는 이 배는 과육이 솜사탕처럼 연하고 즙이 줄줄 흐를 정도로 풍부해서 유럽인들의 식탁에서 수백 년째 여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키우기도 무척 수월해서 어떤 토양 환경에서도 묵묵히 잘 자라주죠. 또 다른 전설적인 품종으로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늦여름에 수확하는데 나무에서 갖다 쓸 때는 사과처럼 아삭하지만 실온에 며칠 놔두어 노랗게 후숙을 시키면 질감이 마치 최고급 버터처럼 크리미하게 변하면서 황홀한 사양 냄새를 풍깁니다. 통조림이나 배 디저트를 만들 때 쓰이는 대부분의 배가 바로 이 윌리엄스 품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입맛에는 역시 껍질을 깎아 씹었을 때 와그작 소리가 나며 시원한 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시아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풍수나 신고 같은 한국배 품종들은 서양배와는 완전히 다른 수분을 가득 머금은 청량감의 끝판왕입니다. 서양배의 버터 같은 부드러움과 아시아배의 갈증을 날려버리는 시원함. 이 두 가지를 정원의 앞뒤로 심어두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먹는 상상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정원사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과와 배나무를 심을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나를 짚어드리며 오늘의 품종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에 덩그러니 배나무나 사과나무를 딱 한 그루만 심어두고는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나무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비밀이 밝혀집니다.
대부분의 교목류 과일나무들은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있어야만 수분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타가수분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연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라이카와 토파즈를 같이 심어야 하고, 배나무를 심을 때는 콘퍼런스와 윌리엄스를 짝꿍으로 심어주어야 꿀벌들이 이 꽃 저 꽃을 오가며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품종을 두 그루 심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꽃 피는 시기가 비슷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을 방역 몇 미터 이내에 가깝게 심어주어야만 가을에 가지가 찢어질 듯 폭발적인 수확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원이 너무 좁아 두 그루를 심을 공간이 정 없다면 한 그루의 뿌리에 두세 가지 다른 품종의 가지가 접붙여져 있는 다품종 묘목을 구해서 심는 것도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짝을 지어 심어주는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분의 정원을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삭막한 잎사귀 나무에서 매년 수레로 열매를 실어 날라야 하는 마법의 과수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열쇠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원 가꾸기를 넘어 마트의 진열대가 우리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진짜 과일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까다롭지만 달콤한 딸기의 품종별 릴레이 수확법부터 두 가지 가지치기의 비밀을 품고 있는 무한 증식 산딸기, 흙의 산도를 맞춰야만 비로소 보랏빛 보석을 내어주는 블루베리, 그리고 오늘 영상의 가장 거대한 반전이자 전 세계 미식가들을 열광시키는 궁극의 맛 사스카툰 베리까지 만나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밍밍한 현대 과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향기를 되찾아줄 안틱 사과나무와 길고 긴 기다림 없이 바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마법의 대목 배나무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정원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모든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신맛 나는 상업용 과일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정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스카툰 베리를 손으로 직접 따먹는 한 줌의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자연의 마법을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정원 가꾸기 특급 비밀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달콤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과일 중 어떤 녀석을 가장 먼저 정원에 심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여러분만의 숨겨진 과일나무 기르기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활발하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푸르게 만들어줄 더 새롭고 놀라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